부자들의 루틴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새벽 5시를 떠올린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운동을 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하루 목표를 적는 모습을 생각한다. 하지만 돈이 쌓이는 사람들의 진짜 차이는 몇 시에 일어나느냐에 있지 않다. 새벽 5시에 일어나도 하루 종일 남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고 중요한 결정을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다면 그 루틴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대로 아침이 조금 늦더라도 자기 시간을 지키고 돈이 들어오는 순서를 관리하고 감정이 흔들릴 때 행동을 멈출 줄 알고 매일 자기 몸값을 높이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삶의 선택권이 커진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의 루틴은 억만장자 한 명의 화려한 아침 습관이 아니다. 돈을 오래 지키고 자기 일을 키우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보다 선택권을 늘려가는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원칙이다. 그들은 하루를 더 빽빽하게 쓰는 사람이 아니다. 하루의 순서를 함부로 내주지 않는 사람이다. 돈이 무너지는 사람은 대개 돈이 없어서만 무너지지 않는다. 시간을 먼저 빼앗기고 집중력을 먼저 빼앗기고 감정을 먼저 빼앗긴다. 그러고 나서야 통장 잔고가 흔들린다. 그래서 돈을 바꾸고 싶다면 월급이나 투자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내 하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부터 봐야 한다. 첫 번째 루틴은 하루를 반응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순간 하루의 운전대는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 누군가의 메시지, 밀린 알림, 뉴스, 주식시장의 숫자, 남의 소비와 성공이 내 머릿속으로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바빠진다. 오늘 해야 할 일보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먼저 중요해진다. 돈이 쌓이는 사람은 하루의 첫 시간을 자기 판단을 세우는 데 쓴다. 꼭 1시간일 필요는 없다. 10분이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외부의 소음보다 자기 삶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다.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무엇인지 정해라. 돈을 바로 벌어오는 일일 수도 있다. 고객을 붙잡는 일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일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몇 년 뒤 내 몸값을 높여줄 공부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메시지에 답하고 전화 받고 누군가 부탁한 일을 해주고 눈앞에 떠있는 자잘한 일을 치운다. 그러면 하루는 분명 바쁘다. 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을 앞으로 보내는 일은 늘 내일로 밀린다. 돈이 쌓이는 사람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한다. 급한 일은 내 하루를 바쁘게 만든다. 중요한 일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아침부터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 가장 큰 결과를 만들 한 가지를 먼저 붙잡는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정해라. 오늘 내가 끝내야 할 가장 비싼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비싸다는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 아니다. 내 시간과 집중력을 가장 값지게 바꿔줄 일이라는 뜻이다. 그 일을 먼저 끝내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한다. 두 번째 루틴은 집중력을 값싼 곳에 쓰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 열심히 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쁨과 성과는 다르다. 메시지를 100개 처리하고 전화 10통을 받고 작은 일을 계속 끝냈는데도 정작 내 삶에 남는 것이 없다면 그 하루는 소모된 것이다. 돈을 오래 버는 사람은 자기 집중력이 가장 비싼 자산이라는 사실을 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 고객이 왜 떠나는지 고민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은 산만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에는 반드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옆에 두고 집중하겠다는 말은 대부분 실패한다. 알림 하나가 울릴 때마다 생각은 잘린다. 한번 끊긴 집중은 다시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든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라.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라. 해야 할 일을 10개 적어놓고 동시에 붙잡지 마라. 한 가지 일을 정하고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끼어들게 하지 마라. 이 루틴은 직장인에게도 필요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깊게 해내는 사람은 적다. 결국 그 차이가 수입의 차이로 이어진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좋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 시간에는 당장 급하지 않은데 미래를 크게 바꿀 일을 해라. 공부를 해도 좋고 사업 계획을 점검해도 좋고 자산을 공부해도 좋고 글을 써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남의 요구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 쓰인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루틴은 돈이 남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미래의 몫을 떼어놓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다. 물론 수입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도 돈이 남지 않는 사람은 많다. 월급이 오르면 생활비가 오르고 수입이 늘면 소비 기준도 올라간다. 예전에는 사치였던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지출이 된다. 그래서 돈이 남는 날을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게 된다. 돈이 쌓이는 사람은 순서를 바꾼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미래의 자기 몫을 정해둔다. 남은 돈으로 생활을 설계한다. 이건 무조건 큰 돈을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다. 생활이 흔들리는데 무리하게 돈을 묶으라는 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내가 항상 마지막 순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비상금을 만들든 빚을 줄이든 장기 저축을 하든 투자금을 쌓든 목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같다. 돈이 남으면 하겠다는 말을 멈추고 먼저 작은 금액이라도 내 미래를 챙겨야 한다. 매달 돈을 남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의 내가 편해지기 위해 미래의 나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 이 약속이 오래 쌓이면 통장 숫자보다 먼저 자기 신뢰가 생긴다. 돈을 관리하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많이 들어온 날이다. 그날 사람은 자신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처럼 느낀다. 소비를 늘리고 약속을 늘리고 고정비를 늘린다. 하지만 수입은 늘 변할 수 있다. 장사는 계절을 타고 일은 변하고 건강도 상황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는 날일수록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소비가 아니라 여유다. 돈이 남는 사람은 많이 번 날에도 자기 삶의 크기를 함부로 키우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이 늘어났을 때 소비를 먼저 키우는 대신 선택권을 먼저 키운다. 네 번째 루틴은 감정이 클 때 돈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도 돈을 잃고 기분이 나쁠 때도 돈을 잃는다. 기분이 좋을 때는 자신감이 과해진다. 이번에는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고 더 큰 돈을 걸고 싶어진다. 기분이 나쁠 때는 위로가 필요해진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충동적인 소비를 하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위험한 선택을 한다. 돈을 지키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감정이 커졌을 때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다.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바로 결제하지 않는다. 투자하고 싶은 자산이 생겼을 때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 자기 계획을 뜯어고치지 않는다. 하루만 기다리는 규칙을 만들어라. 큰 소비는 하루를 넘겨라. 투자 판단은 시장이 열려서 시끄러운 시간보다 조용한 시간에 다시 검토해라. 화가 난 날에는 계약하지 말고 불안한 날에는 전부 팔지 말고 들뜬 날에는 무리하게 늘리지 마라. 좋은 판단은 대개 마음이 조용할 때 나온다. 돈을 잃는 사람은 정보가 부족해서만 잃지 않는다. 감정이 시끄러운 순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잃는다. 그래서 돈이 쌓이는 사람은 판단을 감정과 분리하는 장치를 만든다.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보다 자기 감정이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오래 남는다. 돈은 자존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다. 미래의 선택권을 지키는 도구다. 한 번의 감정으로 그 선택권을 흔들지 마라. 다섯 번째 루틴은 매일 기록하고 매주 돌아보는 것이다. 사람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 나는 생각보다 많이 일했다고 믿고 생각보다 적게 썼다고 믿고 생각보다 괜찮은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나온다. 하루에 집중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어떤 선택을 후회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분이 흔들렸는지를 적어보면 삶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돈이 새는 곳도 보이고 시간이 사라지는 곳도 보이고 내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순간도 보인다. 돈이 쌓이는 사람은 완벽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삶을 대충 믿지 않는 사람이다. 감으로만 살지 않고 숫자와 행동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매일 길게 쓸 필요는 없다. 하루 끝에 3가지만 적어도 된다. 오늘 가장 값지게 쓴 시간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가장 아까웠던 소비는 무엇이었는지, 내일 반드시 지킬 1가지는 무엇인지 적어라. 이 기록은 너를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자기 패턴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하지만 자기 패턴을 아는 사람은 실수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더 빨리 멈출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돈과 시간을 같이 돌아봐야 한다. 이번 주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썼는지, 감정 때문에 쓴 돈은 없었는지,
중요한 일에 집중한 시간이 있었는지, 너무 많은 약속 때문에 내 삶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라. 부자는 매일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삶의 방향이 어긋났을 때 조금씩 다시 조정하는 사람이다. 6번째 루틴은 매일 자기 몸값을 높이는 일을 남기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를 다 쓰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자기 몸값을 높이는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은 적다. 지금 하는 일은 오늘의 수입을 만든다. 그러나 새로운 능력은 내일의 수입을 만든다. 사람은 바빠질수록 공부를 미룬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손님을 봐야 하고, 회사 일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늘 같은 일을 더 오래, 더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다. 돈이 쌓이는 사람은 하루의 일부를 반드시 미래의 수입을 만드는 데 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업종의 변화를 공부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고, 반복되는 일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이건 거창한 공부가 아니다. 매일 고객에게 같은 설명을 한다면 그 설명을 정리해두는 것도 몸값을 높이는 일이다. 자주 실수하는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드는 것도 몸값을 높이는 일이다. 시장을 공부하고 세금과 비용을 공부하고 내 일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몸값을 높이는 일이다. 돈이 오래 남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한 번만 팔지 않는다. 오늘 한 노력의 결과가 내일도 계속 남게 만든다. 한 번 배운 기술이 수입을 높이고, 한 번 만든 시스템이 시간을 줄이고, 한 번 쌓은 신뢰가 고객을 다시 데려오게 만든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없어도 남는 것을 만들어라. 지식, 기술, 기록, 시스템, 신뢰, 관계, 이런 것들은 통장에 바로 찍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자산이 된다. 7번째 루틴은 회복을 낭비가 아니라 투자로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오래 버텨야 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오래 버틴다는 것은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하고 관계를 포기하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버티면 어느 날 돈보다 먼저 사람이 무너진다. 몸이 무너지면 판단도 무너진다. 잠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감정적인 소비가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 거칠어진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줄였던 휴식이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 돈을 오래 지키고 싶은 사람은 자기 몸을 자산으로 봐야 한다. 운동을 못하더라도 걷는 시간을 만들고, 밥을 급하게 넘기지 않고, 잠들기 전까지 화면에 붙잡혀 있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성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남겨야 한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다. 다시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한 준비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계속 비싼 값에 팔게 된다. 반대로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다. 부자는 매일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에너지가 어디에서 줄어드는지 알고 필요한 순간에 속도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은 단기간의 열정보다 긴 시간의 일관성에서 더 크게 쌓인다. 8번째 루틴은 하루를 끝내기 전에 내일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잠들기 직전까지 오늘을 붙잡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일, 답하지 못한 메시지, 걱정되는 돈 문제,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다 보니 잠을 자도 쉬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도 이미 지친 상태로 시작한다. 돈이 쌓이는 사람은 하루를 끝낼 줄 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내일 해야 할 일을 한두 줄로 정리하고 하루를 닫는다. 내일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적어두고 오늘의 후회는 오늘 안에 내려놓는다. 하루를 마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어제의 피로를 내일로 가져간다. 하지만 하루를 정리하는 사람은 내일의 집중력을 미리 확보한다. 저녁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다. 내일의 나를 덜 흔들리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루틴이 삶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루를 잘 썼다고 해서 통장 숫자만 커져서는 안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를 했는지, 내 몸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오늘의 시간을 나답게 썼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돈은 삶을 미루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다.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게 만들고, 불안 때문에 아무 선택이나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모으는 것이다. 결국 부자들의 루틴은 특별하지 않다. 하루의 시작을 남의 소음에 내주지 않는다. 집중력을 값싼 일에 쓰지 않는다. 미래의 돈을 먼저 챙긴다. 감정이 큰 날에는 돈을 결정하지 않는다. 기록을 통해 자기 패턴을 확인한다.
매일 자기 몸값을 높이는 일을 남긴다. 회복을 투자로 생각한다. 그리고 하루를 정리한 뒤 내일을 맞는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거대한 계획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오늘 하나를 지키고 내일 또 하나를 지키면서 바뀐다.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다. 대신 눈을 뜬 뒤 10분만이라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해라. 월급날이 아니어도 작은 금액 하나를 미래의 너에게 남겨라.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하루만 기다려라. 잠들기 전에 내일의 가장 중요한 일 한 줄만 적어라. 그 작은 순서가 쌓이면 돈을 다루는 태도가 바뀐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은 남의 요구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는 큰 돈이 생긴 뒤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내가 미래의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시작된다. 내 시간을 지켜라. 내 판단을 지켜라. 내 돈의 순서를 지켜라. 그러면 통장보다 먼저 내 삶의 선택권이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정답처럼 남지 않아도 오늘 내 하루의 순서 하나를 바꾸는 작은 시선으로 남았으면 한다.